안녕하십니까, 유승택입니다. 화식열전 193페이지. 정말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는데요.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화식열전이 우리의 현생활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동초, 서초, 남초 지역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다행인가, 어제 그제 사이에 중국 영화 배우, 가수, 뭐 아주 돈 투자를 잘하는 투자자, 중국의 4대 미녀 자오웨이가 중국에서 사라졌다. 시진핑한테 찍혔나? 프랑스로 도망갔다. 뭐 판빙빙 제2의 판빙빙 사건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오웨이의 고향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남초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오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쁘죠? 뭐 화장도 하고 그 본인 사진에 있으니까 예쁜데, 네, 좋죠. 뭐 예쁜 거 참 좋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공부와 어떤 관련이 있나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합비라는 부분이 합비, 뭐 그다음에 수춘, 삼국지에 이제 원술이 있던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 안위성의 우후, 바로 요 지역이 그 중국의 이 상하이시로 흘러가는 이 양자강의 정말 젖줄이죠. 중국의 좋은 작년에는 홍수도 나고 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중국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웨이라는 여인은 이 우시 태생이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남초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초, 동초, 남초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우이성 중부 남부 지역, 안우이성 북부 지역은 이제 그 서초하고 겹치기도 하죠. 근데 서초와 남초는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형산, 구강, 강수, 남쪽 예장, 장사의 땅은 이곳이 바로 남초다. 남초가 어디라는 거를 우리 사마천 할아버지가 얘기했죠. 풍습은 서초과 아주 비슷하다. 옛날 초나라는 도읍을 영에서 수춘으로 옮겼는데 수춘도 또한 대도시의 하나이다. 바로 초나라의 도시 영에서 여기 수춘으로 옮겼다. 이 지역 여기가 수춘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허베이 합비죠. 합비는 강수와 회수의 조수를 받으며 피혁, 자반, 목재 등의 집산지이다. 여기 뭐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오르니 뭐 얼마나 참 풍부하겠어요. 강을 따라서 4대 문명이 다 발달하듯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강수와 회수의 조수를 받으며 피혁, 뭐 물고기, 자반, 건어물이죠. 목재 등의 집산지이다. 풍습에는 민중과 간월의 것이 섞였기 때문에 이게 민월이라는 지역인데요. 민월이라는 지역은 이제 바로 이 대만 맞은편 뭐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섞여서 남초 주민들의 말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믿기 어렵다. 이 호사교설, 그러니까 귀에만 즐거운 말들 있죠. 내용은 없이 귀에만 즐거운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더운 지역 사람들이 좀 이런 게 많죠. 낙천적이고 좋게 보고 유럽도 이제 뭐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터키나 또 아프리카 제가 가보고 더운 지역 사람들 가보면 뭐 그 사람들 말대로 하게 되면 뭐 허공에다 기와집 한 100채 짓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이제 이제 화식 열전에 이 사마천 할아버지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흔적 사라진 황제의 딸 자오웨이 어제 저녁에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 이렇게 나왔고 이게 연예계 정화 작업이냐 뭐냐 연예인들 잡는 중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유가 있죠. 한번 그런 우리가 이제 돈 공부하고 세상 공부하고 돈의 철학을 공부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오웨이라는 이 사람이 자오웨이고요. 그다음에 짱찌 뭐 아시죠? 판빙빙, 리빙빙 뭐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해요. 이 사람들 이 자오웨이가 막 뜰 때 그러니까 1998년도 9년도 황제의 딸 드라마하고 뭐 막 2000년도 초반에 하고 할 때 한국은 막 IMF가 나고 대우 사태 뭐 카드 사태 9.11 테러 막 이런 게 나가지고 저는 그때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얘기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이제 북경이나 상해나 홍콩 같은 데를 다니면서 거꾸로 중국 사람들하고 홍콩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었고 그때 자오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혀 생각이 완전히 뭐 금융시장이 엉망이었고 막 이 중국이 개방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뉴스 때문에 자세히 한번 좀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 원래 이 유명하게 된 거는 이런 이제 그 청나라 걸륭제 통치 시절에 그 대만에서 만든 영화 황제의 딸에서 이제 린진루, 자오웨이, 판빙빙 이렇게 세 명의 여인들이 아주 빅히트를 쳤고 한국에서도 뭐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이요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뮬란 말고 이제 전사의 딸 이래갖고 참 아주 뮬란이라는 영화로도 이제 판빙 저 자오웨이가 히트를 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벽대전에서 송권의 여동생 삼국지에 보게 되면 이제 유비가 부인 둘이 다 죽고 이제 코라비로 있는데 이제 그 제갈공명이 유비를 동지로 삼을 수 없으면 적은 안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유가 이제 그 송권의 여동생을 통해서 유비를 잡아두자 이제 그래서 송권의 여동생을 주는데 그 송권의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죠. 아니 저런 늙은이한테 우리 귀염둥이 딸을 준다는 말이냐?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더니 유비가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진짜로 자기 딸을 주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송권은 아니 엄마 진짜 주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딸을 제가 미인계를 써서 쟤를 좀 잡아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는 쪼잔하게 여동생 팔아가지고 이렇게 뭐를 왕권을 유지할 정도로 네가 시원찮은 놈이었다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면박을 주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송권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송권의 여동생이 아주 무예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칼을 항상 갖고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유비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아주 뭐 대단한 딸로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정사 삼국지에서도 그 제갈공명이 유비가 이 부인을 굉장히 겁내했다. 근데 나중에 뭐 이제 송권이 다시 자기 여동생이 너무 아까우니까 엄마가 위독하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 마침 이제 유비도 없고 관우도 없고 할 때 제갈량도 없고 할 때 그 엄마가 위독하다 하니까 딸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딸이 가는데 이제 내 남편의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조자룡이 그 구해온 그 아들을 데리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데리고 엄마한테 가겠다 그러는데 조자룡이 뺐죠. 아들은 데리고 당신만 가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돼가지고 유비하고도 그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거기서부터 별거 이런 거로 아주 굉장한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삼국지에서도 그 여인의 역할도 이 자오웨이가 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오웨이라는 사람이 아주 뭐 그 영화 배우로서도 유명하고 가수도 했고 영화 감독도 했고 뭐 아무튼 뭐 온갖 재능을 다 부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했던 게 투자의 귀재 뭐 이래가지고 2015년도 6월 1일에 이제 홍콩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동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 홍콩에 상장돼 있죠. 이게 151% 폭등했는데 이게 상장되기 전에 81% 정도 80% 정도 80% 싸게 구입을 한 거죠. 내부자였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홍콩 달러 74억 3천만 불을 벌었는데 그 미화로는 9억 6,500만 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한 달 사이에 10억 불이면 얼마예요? 1조 9억 6천이면 얼마잖아요. 1조잖아요. 1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또 벌고 또 그 한 달 전에는 이제 또 알리바바 마인하고 친해가지고 또 알리바바 픽처스에 투자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한 그 6억 5천만 불 정도 한 7천억 벌고 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는데 이 여인이 벌었던 주식을 보니까 다 작전에서 확 올라갔다가 폭망한 지금은 뭐 완전히 별거 아닌 이것도 처음에 샀던 것도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 이렇게 폭락한 참 이런 거를 이제 했더라고요. 뭐 좋은 인연이겠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제 저도 뭐 영화 같은데 잘 관심이 없다가 이제 그 2000년도에 그 어떤 재벌그룹 회장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이제 타이타닉 영화를 봤느냐 그래서 영화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증권회사 다닌다는 애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영화도 좀 보고 세상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음악이 어떻고 그 영화는 또 영화에 들어간 기술은 어떤 거고 이런 걸 좀 알아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인마 증권회사 다니고 내 돈 관리한다는 놈이 세상 공부는 안 하고 뭐 뭔 공부를 하는 거냐 이놈아 그랬던 분. 마침 그분을 이제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더니 이제 예전처럼 지금 뭐 연세가 70대 중반이라도 아주 왕성하게 저보다 더 왕성하게 그래서 요즘도 영화 많이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넷플릭스에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지. 유튜브도 뭐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 건 안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제 것도 좀 보십시오.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아무튼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쭉 봐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재벌그룹 회장님들 뭐 몇 분들한테 참 배웠던 게 많은데 이런 어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려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은 이제 오너고 이제 저는 월급쟁이였으니까요. 어,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 하는데 돈을 벌으려면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너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어야지 돈이 붙는 거지.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지금 니네가 이렇게 자꾸 커가는데 어차피 뜯어 먹으려고 니네들한테 오는데 뜯어 먹으려면 제대로 된 걸 뜯어 먹어야지 엉뚱한 거 뜯어 먹으면 회사 망한다. 그러니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니네들 뜯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니네들이 뜯어 먹어서 니네한테 좋을 것인지 그런 공부를 해둬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오너고 저는 뭐 그렇게 큰 기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집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르쳐라. 그러면은 그게 뭐 뜯어먹는다라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이 있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자산이 있든지 안 그러면 기술이 있든지 아무튼 뭔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뜯어먹으러 오지. 굉장히 많은 사기꾼들과 브로커들이 남을 뜯어먹겠다고 다니는데 그렇게 다녀갖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야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아니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항상 그 50대가 되기 전에는 자기에게 뜯어먹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이게 되면은 이게 그렇지만 저는 뭐 그분하고 이제 만난 지가 한 30년 정도 되고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은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장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번 화식령이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게 많고요. 그분한테 들었던 한 가지, 그러니까 48세가 되기 전에 거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세 가지 공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빼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경험, 지식, 자기 자신의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감정이 항상 얽매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인연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건데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남 일처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들, 자기가 수술하는 환자가 그날 죽었어도 저녁에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떠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사람들 남의 돈 갖고 하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뭐 주가가 폭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힘들긴 하지만 뭐 저녁에 가족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할 때는 전혀 또 티가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으려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남의 일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자기가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걸 키워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릴 거지만 그게 돼야지 주식을 해도 성공하고 코인을 해도 성공하고 무엇을 해도 성공하기 때문에 화식열전의 2의 기본은 그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남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기관 직원들이나 의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어찌됐건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에너지의 집합체가 되려면 사람들이 좀 자기한테 와야죠.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하든지 처음엔 10명이 옵니다. 이게 10명이 오게끔 할 때까지 10명하고 잘 친하게 지내야죠. 십지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100명을 잘 관리하려면 그거 증권회사에 있거나 은행에 있거나 고객 100명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희생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일당 100이라고 하죠. 이게 더 되면 1000명이죠. 1000명 정도를 관리하게 되려면 일기당천이라고 하는데 말 한 피를 타고 1000명의 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럴 때는 특수공부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특수공부를 해야죠. 결국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돈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10명, 100명, 1000명, 몇만 명까지 하려면은 정말로 이제 1000명까지는 일단 가야 됩니다. 1000명이 되면 그때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분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과 대적할 만한 실력이나 교양이나 매너나 인생관이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철학. 그래, 내가 너한테 1000억 투자하면 네가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내가 너한테 100억 투자하면 너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림과 계획과 실천력 같은 것을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20대, 30대, 40대건 그런 사람들과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뜯어먹으러 온 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뜯어먹으러 온 거니까 그때 나를 뜯어먹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주 배부르고 좋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10대, 20대, 30대, 40대, 나이 48살이 오기 전에. 왜 나이가 48살이냐? 그러면 제가 답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화투가 48장입니다. 그 48장으로 그 사람의 일생 운수 다 뽑는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맞건 틀리건.
그래서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50세지만 48세 자기 생일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자기한테 그 무언가 뜯어먹을 게 있어야지 된다. 돈이 있거나 자신이 있고 자신만의 기술이 있거나 어떤 자살이 있거나, 제가 뭐 최근에 파이코인 같은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것도 말씀드리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채굴 하는 거죠. 이 당장 다음번부터는 화식열전에서 이 자산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뭐 지금 이 합비 이쪽에 뭐 건어물이 있고 뭐 목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산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뭐 파이코인 말씀도 드리고 비트코인 지금도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전기값 싼 데 찾아다니고 있고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게 있고 자기가 채굴할 수 있는,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것도 자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파이코인 같은 거 적극적으로 권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사람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부도 되고 정말로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기본인데, 문제가 뭐냐? 부자 연예인들이 정말 모르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기네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타고난 미모와 타고난 재능으로 사람들이 순식간에 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을 뜯어먹으려고 그러면은 언제 자오웨이 같은 일이 생기건, 언제 판빙빙 같은 일이 생기건, 언제 정치적인 일이 생기건, 언제 무슨 일이 생기건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 타고난 미모, 타고난 재주와 능력. 노자 도덕경 53장에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씩 도둑질한 건 줄을 왜 모르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도둑질 해와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고,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는데, 그게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거 조금씩 뜯어다가 너한테 하늘이 투자한 것임을 왜 모르느냐? 이게 도덕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건 자산을 모으건 기술을 모으건 하는 것과 달리 타고난 미모로 거꾸로 상대방을 뜯어먹으려고 그럴 때는 언제 그것이 다 사라지는 일이 생겨도 생긴다. 그런 철학적인 가르침을 이 화식열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남초 주민의 말, 이 호사 교설에 대해서는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지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